네, 5월 1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서울의 날씨가 조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선선했는데 오후에는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역시나 오늘도 저희보다 먼저 댓글창에 와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님 바로 연락 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항상 마지막까지 라방에 함께하지 못해서 나중에 녹방을 보는데 어제 방송에서 호남 출장 약속하셨더라고요. 구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려고 잠도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열이라는 취재 편의점에 항상 감사드려요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연하죠.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해서 현장의 민심을 직접 들어보는 게 바로 저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봉남님께서 출첵입니다. 여기 대전은 어제부터 더워서 오늘도 여전히 더울 예정인 것 같아요. 취재 편의점 제작진 기자님 단독 취재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출발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단독 소식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실에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합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고 또 그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드린 이유는 그만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 무슨 뭐 서울시장 나갈 거냐고 물어봐서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여론조사에 계속 넣지를 않나? 여론조사에 계속 넣어서 여론조사에 좀 그만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계속 넣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당대표가 나와도 제가 나는 서울시장도 당대표도 다 오랜 로망인데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부터 매일 당대표 얘기만 물어보고 이게 제가 한편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일부러 오늘 제 생각을 더 물어보실까봐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이고, 하도 요새 합당 말씀하시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다 말씀드려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네,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2월 2일 김민석 총리가 총리실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전후로 총리직에서 물러나서 8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실상 100%다라는 전망이 총리실과 그리고 여권 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취재 편의점이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직접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민석 총리가 당권 도전할 가능성은 100%이나 현직 총리인 만큼 모든 문제가 본인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당장 미국하고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책임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생각이라는 점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안이 많죠. 당장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이란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 뭐 등등 현안이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산적한 현안들이 있는 가운데 당대표 출마 이게 자칫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신중한 생각이다. 그러나 출마는 100%다. 이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의 8월 전대 출마 고민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다만 출마 시점은 현재 여러 언론이 추측 보도하는 것처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 이전 혹은 5월 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난 뒤에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김민석 총리와 매우 가까운 여권의 한 관계자도 13일 취재 편의점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8년간 야인 생활 끝에 국회로 돌아온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현재 당대표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고 밝히고 그 스스로 판을 만들고 주도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전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김민석 총리는 이번에 100% 출마하는 것으로 안다며 28년 총선까지 2년간 선거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남았다. 이재명표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적기가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김민석 총리의 오찬 줄여서 오만찬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요. 오만찬 정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국회 국토위 그리고 정무위 등 상임위별로 여야 의원들을 총리 공간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는데요. 이어서 오는 19일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안동에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걸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이날 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행보 아니냐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정청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의 당대표 출마설이 나돌면서 차기 당권 대항마, 그러니까 정청래 대항마는 김민석 총리로 모아진다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양강구도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소식들이 또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당대표 출마의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그 밖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제가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이게 조금 더 무르익으면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망가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방북 대가로 리오남에게 돈 줬다 확실하게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어 술 파티 없었다 확실하게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서 던진 인사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마저도 왜곡하고 있어서 이거는 짚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BS가 지난 5월 첫째 주 차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8%입니다. 최소한 선거를 앞둔 야당, 제1야당의 특히 이제 보수 정당으로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정당 아니겠습니까? 최소 35에서 35%는 나와주는 게 통상의 범주입니다. 그런데 18%를 기록한 겁니다. 물론 지난 4월 4주차 그의 앞선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15%를 찍었습니다. 15%를 찍고 5월 첫 주차 조사에서 3% 올라서 18%를 기록한 건데요.
1월 2주차만 하더라도 23%의 지지율을 받았던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에 대한 청산이 없고 그리고 또 극심한 내부 분열로 2월 4주차 17%를 기록하고 뒤이어서 3월 내내 17, 18, 17, 18 이렇게 오가다가 4월 4주차에 그야말로 충격적인 15%를 찍고 그나마 3%포인트 올라서 18%를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 D-20일입니다. 이제 3주도 안 남은 거예요. 어제까지 딱 3주였는데 오늘부터는 3주도 채 남지 않은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 국면에서 자랑할 일인지 더불어민주당보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많이 오르고 있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당내 삐걱거림은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선대위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는 전날 SNS를 통해서 저는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후보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선대위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런 상의 없는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선대위 참여할래 말래 정도는 물어봤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름 딱 넣어놓고 당신 들어와 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물론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연히 당원이라면 자당의 선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겠지만 지금 내부 사정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재준 청년 최고가 직접 고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도 선대위 최종 인선 명단에서는 빠졌는데요. 관련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세 의원과 면담을 갖고 선대위 합류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내부 불협화음 여전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이 재밌는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보수 진영의 대표 정당이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천명할 가치와 노선이 없다는 불쌍한 반증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앞장선 바보들의 행진인 줄 알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줌 내란 극우 세력에 기대어 이재명 타도만 외치는 장동혁 대표가 보수 제거는커녕 보수 괴멸을 자처하는 현실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리영희 선생님 말씀대로 좌우 양날개로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보수 우익 정당을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북구라파에 이런 보수 정당은 없다라는 게 스웨덴 출신의 따로 방송인의 진단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내란과 결별하고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도 보수 표심에 소구할 법도 한데 그래야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여전히 윤 어게인 내란만 붙들고 있는 그들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유 장 기자님 뭘 놔두세요. 장동혁 대표 응원합니다. 열심히 하게 놔두세요. 그래야 망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타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널리즘 관점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정치 정상화를 소구합니다. 정치가 정상화돼야지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개헌도 반대에 말도 안 되는 이슈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민생 입법을 회방을 놔 이런 거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 또 재보선을 통해서 또다시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이진숙 그리고 울산의 김태규 그리고 또 대구시장 출마했죠. 추경호 또 경기도 용인에서 이용 이런 사람들이 용인이 아니죠. 하남갑이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때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8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준비한 소식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태화강 국가정원 오늘은 일부러 왔어요. 여러분들께 저 곳을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 지나는 길에 잠깐 차 세우고 여러분들께 구경시켜 드리려고 왔어요. 오늘 이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혼자 보기 아까워서. 네. 건강보조제품, 저 좀 지쳐 보이죠? 몸이 계속 안 좋아요. 큰일이에요. 몸이 너무 지쳤어. 민주당 지도부는 안 오나요? 단일화는 언제쯤 하나요? 단일화 해야 하는데, 단일화를 해야 해요. 저는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김상욱 TV에 올린 것처럼, 진보당은 기초단체장과 광역시 의원을 연동해서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당과 시당에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엊그제 김상욱 TV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부울경 가운데 가장 궁금한 지역구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울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울산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좋은 아침 되십시오. 울산에서 행복한 기운 팍팍 보내드립니다. 네, 행복전도사.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스튜디오에서 뵈야 오늘 되는데. 아침에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드렸는데요. 네. 그래도 시민들께서 열심히 화이팅 해주셔가지고 힘 많이 얻었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전국에 계신 우리 민주당 함께하는 지지자분들과 또 우리 국민들께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아유, 야, 이게 벌써 전달되는 기운이 다릅니다. 엊그제 영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기운이 좀 펄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한 번씩은 좀 그럽니다. 오늘 D-19일이에요. 앞자리가 또 바뀌었습니다. 네. 새벽부터 밤늦까지 울산 곳곳을 다 뛰어다니고 계시다라는 소식 제가 듣고 있는데요. 현재 네. 울산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울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앞에서 아침 인사하신 말씀 주셨는데 네. 좀 분위기는 어떠세요? 어제 오늘 기운이 어떻습니까? 제가 4월 29일 날 국회의원 사직을 하고 4월 30일 내려왔는데요. 이제 한 10일 조금 지났죠. 근데 하루하루 다르게 시민들께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게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얼마 전에 여론조사 발표 났는데 아시겠지만 좀 신뢰성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정말 이번에 바꿔야 한다 이런 바람 말씀 많이들 하시고 간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단일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니 그 단일화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네. 제가 앞서 이제 D-19일이라고 했는데요. 저희 네. 제작진에서 잘못 주셔가지고 오늘은 D-20일 맞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 좀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국민들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중앙당에서 좀 나서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네. 중앙당 지도부에서는 후보께 어떤 의견 입장 주고 계십니까? 사실 이 단일화의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후보자가 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울산은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울산에서 진보당은 약 10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거지만 네. 이제 그 정도의 지지세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네. 1대1로 경선했을 때는 뭔가 의석을 확보하기는 힘들고 네. 하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가지고 울산 안에서 20%의 정치적 지분을 지키려고 하겠죠, 당연하게. 그럼요. 예. 자, 그러면 시장 후보 단일화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후보 간 단일화 경선을 해버리자. 네. 그러면 진보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반면에 이걸 지렛대 삼아서 광역 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이쪽에서 진보당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그거는 진보당의 당연한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네. 비난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근데 사실 저는 후보자입니다. 네. 일기 후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권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시장 후보들 간의 단일화밖에는 없어요. 네. 다른 말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도 할 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후보자 간만이라도 단일화를 빨리 합시다라고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다고 동시에 중앙당과 시당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사실 그래서 약 한 2달 전부터 네. 진보당 김종훈 후보님 또 조국혁신당 황면필 후보님께 간곡하게 단일화를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뭐 함께 뜻을 모으고 그래서 후보자들 간에는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많이 맞아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진보당의 입장은 후보자들 간만의 단일화는 진보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당과 시당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후보자들 간에 대의를 함께 하자.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네. 당 간에 이야기가 잘 안 된다 하면 우리 후보자들 간만이라도 네네. 우리가 민주 도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대의를 함께 해서 네. 우리 간만이라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곡하게 호소하는 것. 뭐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따라서 좀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주셨던 그 밝은 기운이 단일화 얘기하니까 단일화 얘기만 들으면 밥 먹다가 탁 체하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답답해 이런 생각이 좀 예. 드는데 아니 중앙당 차원의 SOS를 많이 치셨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떤 답변 받으십니까? 당에서 뭐 처음에는 네. 단일화의 문제는 후보자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취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입장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아직 뭐 가시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냥 뭐 당을 믿고 당의 역할을 부탁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광역 의원들 그리고 기초의원들 뭐 특히 이제 작은 당일수록 지방선거에 그렇게 기초 단위에 출마해서 동네를 바꾸는 그런 정치를 또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런 대목에서는 조금 협의가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전혀 얘기가 좀 안 통하는 수준입니까? 이를테면은 진보당이나 특히 이제 진보당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보당에서 그런 지역 단위에서 우리끼리 좀 결정을 해보자. 이것도 지금 진보당은 안 받는다는 거죠. 지금 그런 논의가 제가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네. 시장 후보자들 간에는 소통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소통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진보당 입장에서는 연동해서 대응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시의원까지 다 구의원까지 다 연동해서 네. 어떻게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고 시당과 중앙당에 네. 좀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 그리고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또 우리의 진정성이죠. 사실 우리 민주당이 큰 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배려를 했다면 원만하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요. 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습니다. 당장 오늘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네. 후보자 등록을 하면 이제 등록비가 나가고 또 뭐 유세차 쓰시는 분들은 또 발주도 나가고 뭐 하면서 돈 지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멈추고 싶어도 못 멈추는 상태가 돼버려요. 점점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일화가 지연되면서 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네. 진보당 지지자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대립되고 하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매우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감정이 지금 상하지 않는 게 보이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제가 진보당 지지자들 만나면 참 좋아해 주셨는데 네. 요즘은 저 만나면 원망하시고 싫어하시고 그러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간에 단일화가 오래 지연되면서. 네, 큰일 났습니다. 울산에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할 일 다 하려면 연합 정치를 통해서 진보당과 민주당이 함께 손잡고 정치 지분을 조금 나눠서 같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후보 등록 전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거고 이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 물리적 시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왜 울산 그렇게 단일화에 목매냐 그냥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울산은 좀 지역 정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고요. 노동자 밀집 민주노총, 지역이죠. 예. 또 한국노총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는 노동 메카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민주당의 역사, 조직 모든 것이 좀 열세인 지역이고 국민의힘은 또 강력하게 기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도 또 선거 승리 이후에 음흠. 시정 운영을 위해서도 진보당과의 연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 세력을 끌어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 단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음흠. 이기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약되게 돼요. 네. 그래서 정말 울산시를 살리고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봉사하고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음흠. 그러면 선거 단계에서부터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는 필수적인 것이고요. 아울러서 합리적인 보수 세력까지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대선 나서실 때에 범민주 진영 선거연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합리적인 보수를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노력, 그 유사한 그런 방식의 선거를 울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불어라 동남풍 또 통합과 실용 오직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의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찾겠습니다. 네. 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야만 울산에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예. 있습니다. 지금 그 뉴시스 보도로는 단일화 방식을 가지고 조금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여쭙고 싶은 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단일화의 데드라인은 언제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좀 제일 좋은 선은 지났지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단일화가 됐어야 되는 1차 마지노선이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단일화가 언제 되더라도 그냥 되기만을 바라는 상황일 네. 수밖에는 없어요. 예. 뭐 데드라인이 있겠습니까? 뭐 투표 전날까지도 데드라인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단일화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수 단일화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네. 이 박맹우 후보가 단일화 논의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네. 입장을 밝혔어요. 그럼 그쪽도 좀 단일화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희랑은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단일화죠. 그러니 당장 오늘 뭐 1시간 뒤라도 마음 맞아버리면 바로 단일화가 돼버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 쪽은 지역 기반 여러 유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역할하고 또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활을 걸고 있어요. 단일화에. 네. 예. 그래서 이미 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하여튼 여러 차례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실제로 며칠 전에는 단일화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거의 반공개적으로 나왔었고요. 또 박명우 후보님께서 뭐 단일화를 안 한다가 아니라 잠정 중단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협상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는 상대가 안 되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잘해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보수의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서 반사의 이익 이거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겁한 것이고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대동단결해서 단일화하고 정말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세상 만들겠다는 대의로 뭉쳐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시민들도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시죠. 그 지금 후보께서 선택한 그 유세 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저희 네. 현장 라이브를 통해서도 유세차 쓰지 않는다. 산무 선거 운동 이런 말씀 좀 주셨는데 네. 사무 선거 운동이죠. 말씀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걱정과 우려 특히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그래가지고 네, 네. 뭐 곳곳 다닐 수 있겠냐 유세차는 좀 쓰셔라 이제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네.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예. 지금 제가 시민들을 만나 뵈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말, 또 시민들도 제가 저대로 여론을 파악해 보면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이제 정당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또 정치에 큰 관심이 없으셨던 또는 정치 혐오를 느끼고 있으셨던 일반 시민들은 저희 선거운동 개혁 방향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초기에 그 지지세가 짧은 기간이지만 좀 큰 차이로
이기는 걸로 네네네네. 나왔던 제일 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구나. 뭔가 바뀐다. 예, 그래서 사실 일반 시민들, 중도 시민들은 드디어 좀 조용한 선거 너무 싫었다 하면서 이제 되게 정책 선거 기다렸다 하면서 엄청나게 환영해 주시는데 예. 이제 우려를 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분들은 네. 혹여라도 이러다가 선거가 잘 안 되면 어떡하냐 네. 해서 이제 우려를 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좀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바뀌는 거지. 예. 이거 지금은 사실은 이제 특히나 지역에서 예. 제가 좀 우리 민주당 내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시장 후보 되는 것을 여전히 싫어하고 뭐라도 꼬투리 잡아서 비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우리 민주당 안에 솔직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욕할 비판거리를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의 동력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믿어주시고 힘 실어주시고 제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당연히 누구보다 제가 이기고 싶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정말 몸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새벽 1시까지 밤거리를 다니면서 시민 만나고 정책 얘기 나누고 또 오늘 또 새벽부터 나와서 출근해서 또 하루 종일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정말 몸을 갈아놓고 있는데 우리 동지들께서 뭐 변절자를 세웠더니 저런다, 지려고 일부러 그런다, 세상. 뭐 이런 말 하실 때마다 예. 또 선거운동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할 때마다 사실 좀 속상하죠. 그거는 좀 힘 좀 심하네요.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너무 변절자라니요. 예, 그거는 지난 그런 경선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아이고. 저는 국민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의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은 저한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당은 믿어주십시오. 민주당 안에서 그리고 당이 그러면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노미님께서 뉴욕에서 맘다니 뉴욕시장이 선거 유세를 걸어 다니면서 해가지고 젊은이들한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혹시 벤치마킹 하신 겁니까? 이런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벤치마킹까지는 아닌데 사실은 저는 맘다니 사례를 모르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맘다니 사례를 접하고 용기를 얻었죠. 예.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더 민주의식이 높습니다. 또 그럼요. 이런 선거를 더 갈망해 왔습니다. 깨끗한 선거, 네. 그리고 시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선거, 정치인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선거, 그리고 기득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타파해가는 선거. 우리 너무 기다렸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선거운동부터 바뀌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예. 아이고 후보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조만간 저희가 또 울산에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울산 시민 속으로 한번 저희들도 직접 걸어서 들어가 울산 보도록. 오시면 시민분들께 한번 많이 물어봐 주세요.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선거운동 개혁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호응이 상당히 좋으세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시민들 호응은 좋으신데 일부 우리 당의 일부 저에게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반대해서 바꾸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래 한 편인데 예. 지금 선거 캠페인 노선을 바꾸면 언론이 비판 기사 쓰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선거 이기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 당 지지자 여러분들,이시니까 힘을 실어주셔야 예. 길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 네. 얼마나 좀 험하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지른 것보다 울산시장 지른 게 더 모욕적이다 하면서 사생 결단으로 달려들고 있고 네. 또 중앙과 시당에서 아직 단일화 논의도 가시적 성과를 못 내고 있고 예. 또 제가 울산 민주당에 조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예. 또 제가 후보자가 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 어떻게든 트집 잡아서 비난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진짜 시민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만 보고 가고 시민의 이익만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민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눈물 난다. 예, 이런 글들,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울산에서 뵙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상욱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